금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장안갯벌은 새들의 천국이다. 인근 새만금이 막히면서 도요를 비롯한 철새 가운데 약 70%가 이곳 풍요로운 장안갯벌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도요가 찾는 건 갯벌 속의 칠개. 조심스런 움직임, 뼈가리다. 녀석이 사냥한 건 민물장어. 바닷물이 빠지자 갯벌 구멍에 몸을 숨겼던 놈이다. 그런데 갯벌 한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발견됐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괭이 갈매기. 녀석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갯벌 여기저기에서 새들의 사체가 계속 발견됐다. 이상한 일은 새들의 죽음만이 아니었다. 제작진은 마을 이장의 안내를 받아 이상한 굴이 난다는 해안가로 향했다. 봐봐. 이게 먹었어? 이게 먹었냐고. 원래는 이 갯벌 색깔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굴은 하얗죠? 이게 지금 오염돼서 그럽니다. 원래 여기 주민들이 이 굴 따고 여기서 낚시하고 이래서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선명한 푸른색 굴은 해안가 돌틈 빼곡이 붙어있다. 마을 주변엔 가을철 살오른 망둥어 낚시가 한창이다. 그런데 잡혀 올라온 망둥어 가운데 이상한 녀석들이 눈에 띈다. 썩었어, 썩어. 어떤 어디가요? 아, 이런 밑이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그런 것이 나온다니까. 썩은 것이 이렇게. 피부암이라는 거. 사람 피부암처럼. 뭐해서 그런지도 몰라. 뭐. 마을 주민들은 낚아올린 망둥어 10마리 가운데 한두 마리꼴로 기형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 것이 왜 나오나 몰라. 언제적부터 그런 게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래돼요. 오래돼요. 마을 안쪽의 한 둔벙. 황소개구리인가? 아, 개구리 있네요. 여기 황소개구리야? 저것도 죽어가는구만. 시들시들하고만. 아직 살아서 꿀꿀꿀꿀 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자연 적응력이 뛰어난 황소개구리가 배를 허옇게 내놓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런데 도랑엔 죽어가는 녀석이 한두 마리가 아니다. 어떤 녀석은 피부가 얇게 벗겨진 채다. 더 이상 농약을 치지 않는 가을에 황소개구리의 떼죽음은 주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꼬라지 다 죽었잖아. 예. 이거 약 쳐가지고는 이렇게 안 죽어. 그리고 여기 붕어 잡아다는 데라. 삼국수에서도 산다는 붕어는 이미 죽어 떠올랐다. 붕어를 비롯해 주민들이 둔벙에 집어넣었던 대부분의 생명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둔벙을 만든 지 5년. 마을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온 올해 둔벙의 물을 빼지 않은 것을 떼죽음의 화근으로 지목한다. 별로 안 살기 때문에 갖다 잡아다 넣는 거거든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나온 부분인데 가둬놓아 있으면은 물을 가둬놔서 그 시금펄처럼 물을 가다 놓으면 가스가 올라오는가 고.
마을 이장 방훈규 씨는 오늘도 암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계세요? 몇 년 사이 암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그냥 아파서 죽는 줄만 알았지. 처음에는. 일단 올 들어서 지금 넷인가 돌아가시고 다 암으로. 탐이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암으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 언니는 이암이고요. 우리 동생은 폐로. 폐암. 남편. 그럼 남편 우리 쟤는 할아버지도 폐가 났더라고. 폐암으로요? 셋째 양반 이대성 네. 폐암 네. 이집 양반도 폐암 그럼 형제분들이 다 암으로. 예. 한 집 걸러 한두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이 마을의 현실이다. 저 혹시 막 이런 데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우리. 다리 어디 성한 데가 없어요. 야도 그래 야도야. 처음에 이렇게 나서는 날 때부터 어떻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어디요. 나 점점 더 해요. 그 요즘은 그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나이라고 시원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내가 수발을 안 하면 허들 못해요. 우리나라 평균 암 발생 빈도는 인구 1000명당 2.28명꼴. 그러나 장암리의 경우엔 이보다 월등히 높아서 마을 인구 240명 가운데 최근 2-3년간 20명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이다. 이장은 그동안 마을의 암 환자 수를 기록해왔다. 이미 마을 주민 가운데 2명이 올해 새로 암으로 진단받았다. 죽은 사람은 무조건 암이야. 암으로 죽었지 달리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국 통계죠. 한 99%요. 드디어 지난 7월 마을의 암 발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깐이지만 장암리는 전국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제작진이 마을을 처음 찾은 건 지난 9월. 주민들은 또 다른 언론의 방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듯했다.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고 이사 오라고 했었고. 나가시면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많아요 동네에. 장안 시내가 이거 들썩들썩. 먹고 살기도 그렇고 먹고 살도 뭐 50년 60년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러니까. 쌀도 빠꾸에 당해갖고 시방 내려갖고 뭐 한 사람은 뭐 1억 얼마 쌀이 내려갖고 합등으로 줬다. 그건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들은 얘기요. 소문이? 예. 네. 그래갖고 죽었다고 했었고 뭐별 못하는 소리가 없어 지금. 여기 사람들은 누가 얘기를 안 하는데 시내 나가면 별 못하는 소리가 다 나온다고. 마을의 집단 암 발생 문제가 거론된 지 2달. 주민들의 암 발생이 농산물 오염 문제와 연관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고립되고 있었다. 오염됐다고 얘기한 사람만 잡아서 따돌리는 거예요. 고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얘기하기가 힘들죠. 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다 공격하고 따돌림 주고. 마을 이장은 지난 5월 감이 열리지 않던 마을 텃밭에 토양 중금속 분석을 의뢰했다. 이미 집주인은 마을을 떠난 상태. 중금속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중금속이 우려 기준을 초과, 특히 납이 우려 기준의 16배, 비소가 31배 넘게 검출됐다. 농작물에선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끝에 이렇게 여기도 끝이 말려가지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생깁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그럽니다. 잘 보시면 그냥 보기에도 정상적인 가지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생기지 않냐. 멀쩡해져. 문제는 가지만이 아니었다. 멀쩡하다가 이게 다 이게 빠져갖고 그럼 다 떨어져 버리냐. 요만해 갖고 열어갖고. 감도 열리지 않았다. 감잎은 끝부분이 비틀어지고 타들어갔다. 감나무, 대파, 가지, 깻잎, 배추.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아주 오래된 일이라고 말한다. 원래
세련서 공이 막 돌아갈 때는 중금속 막 놀러와서 떨어진 게 아니야, 연기로. 그것이 막 몇십 년을 갖다가 이렇게 땅을 고개 먹어서 그래. 땅 없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 먼지치는 괜찮아. 마을에서 멀지 않은 거리, 전망산이라 불리는 돌산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돌산의 재련소 굴뚝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재련소 굴뚝은 불이 꺼진 상태. 제작진은 현재 굴뚝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지금의 굴뚝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옛 굴뚝을 허물고 1979년에 110m의 높이로 새로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굴뚝 주변 곳곳에 파란 물질들이 흘러내린 자국이 보인다. 굴뚝에 뚫린 구멍을 통해선 알 수 없는 푸르스름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다. 흘러내린 물은 시멘트를 녹이고 자갈을 파랗게 물들였다. 그리고 돌산 바위 표면에도 뭔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하다. 이 흘러내린 물질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예전 굴뚝과 현재 굴뚝과 그리고 예전 굴뚝 내부의 흙을 채취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망간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 아연, 구리가 공장 기준치를 초과. 특히 비소는 현재 굴뚝에 비해서 기준치의 180배, 카드뮴은 20배가 넘게 검출됐다. 납도 마찬가지.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맥시멈 한 1m 이내에서 오염이 발견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표트에 있으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로 오염물질이 내려갈 확률은 적고요. 대신 그 표토 유거수로 오염, 그러니까 중금속이 쓸려 내려가면서 주변 인근 하천이나 이런 쪽에 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군택 교수에 의하면 빗물에 의해 중금속이 녹아나와 지표면을 따라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굴뚝산 바위 표면엔 여기저기 검게 흘러내린 자국이 있다. 70년 재련소의 역사와 함께하는 적이다. (1936년) 일제강점기 때 재련소 윤곽로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전망산에 90m의 굴뚝이 세워졌다. 장항 재련소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확장을 시작. 금은동뿐 아니라 납, 주석의 재련까지 하게 된다. 재련소는 한때 한국의 유일한 비철금속 재련소로 산업화 시대의 전초기지였다. 당시 재련소 직원은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힐 정도로 이곳 사람들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장항 재련소는 1972년 민영화 이후 1989년 굴뚝의 불이 꺼질 때까지 장항읍 장암리의 상징이었다. 공장터를 둘러싼 해안가엔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윤곽로에 남은 재련 찌꺼기, 슬러그다. 재련소 인근의 장암리. 장암리의 논은 천수답이다. 관계시설이 돼 있지 않아 높은 논에서 낮은 논으로 물이 흐르게 된다. 일부 논에선 벼가 생장을 멈추고 죽는 일까지 생겨났다. 지난해 정부는 일부 마을살의 중금속 농도를 조사했다. 당시 421번지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 쌀은 전량 소각됐다.
아직은 추수를 하기엔 이른 지난 10월 초. 마을에선 채 여물자는 푸른별을 수확하고 있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대규모의 쌀 중금속 농도 조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오염된 쌀은 포대에 담겨 전량 수거됐다. 그리고 쌀을 실은 차량들은 인근 소각장으로 향했다. 쓰는데 이게 옛날에도 이랬어요. 제작진은 마을 주민과 얘가 함께 벼가 소각 처리된 논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염 지구에 오염된 땅에는 예. 얇게 이게 우리가 떠 있어 이게. 우리 이렇게 웅덩이로 물이 잠겨 있는 데는 다 그래요. 그게 모르겠어 뭔지도. 우리도 이거 뭐 어떤 우리에 뜬 성분인지 얇은 그걸 막은 추수 후 물고인 논에선 늘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했다. (30년간) 장암리에서 농사를 지었던 조한규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상한 경험을 했다. 모를 심어놓고 기후에 더우면 이 땅이 부글부글부글부글 이렇게 갖고서나 끓어올라. 예. 그래 모를 심으면 뭐 뿌리가 다 썩어 시커며 하얀 뿌리가 하나도 안 나와. 쑥 보면 그리고 물이 다시 빠지면 무엇인가 반짝이는 물질이 흙 위에 남았다. 그거 알았으면 누가 이거 그거 알았으면 농사들 안 되지. 땅 이거 다 팔아먹어버리고. 우리 내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곡식이 오염이 된다 그러면 그 먹이겠어요 농사 지어갖고. 네. 땅 오염됐다는 거는 솔직히 확실하게 알았지. 땅이 오염돼갖고 그 심해놓으면 곡식 알맹이까지 올라간다는 건 솔직히 몰랐어. 몰랐지. 그러니까 그거지 알았으면 안 어르신도 먹었지. 모르셨겠네요.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거 알았으면 솔직히 농사 안 지었지. 묵혀버렸지. 올해 장암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각 처리된 논은 약 6만 평방미터. 전체 마을 논의 10%에 가까운 면적이다. 정부에서 올 7월에 시작한 장암리의 토양 중금속 정밀 조사는 10월 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분석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금속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덕곡리 인근 해안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너비 5,100평방미터, 높이 10m의 콘크리트 옹벽, 정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이다. 2005년에 시작된 광해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금속 광산에서 나온 중금속이 인근 바다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물 공사다. 2004년 당시 해안가 가까이엔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광석 찌꺼기, 즉 광미가 쌓여 있었다. 아무렇게나 비닐로 덮여있던 광미에선 비가 올 때마다 침출수가 쏟아져 나왔다. 유출된 중금속은 당시 인근 해안가의 자연산 굴을 녹색으로 변화시켰다. 콘크리트로 중금속을 밀폐시키는 것은 중금속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광미하고 오염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밀폐를 시켜가지고 위에 그 성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이게 그 22억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지나면 안정이 될까요? 이렇게 밀폐시켜. 요거는 아마 그 영구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몇백 년을 가야죠. 현재 기술력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은 약 100년. 그 후의 일은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셈이다.
수산물 채취가 금지됐던 해안가에선 여전히 주민들이 조개를 캔다. 이 앞에 굴 나는 건 아직 색깔이 좀 변화 없나요? 아직은 새파래요. 새파래요? 지금은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못 먹어요. 그건. 굴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색은 옅어졌지만 굴은 여전히 녹색이다. 맑은 계곡물이 폐광산 침출수와 만난다. 녹색물이 지나간 자리엔 생물체란 찾아볼 수가 없다. (2004년) 당시 병산마을의 폐광엔 방치된 녹색의 광석 찌꺼기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이곳 역시 현재는 시멘트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다. 일절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피레미 한 마리 없어요 저기. 피레미 한 마리도 없어요? 예, 예. 고기라는 건 없어요. 병산마을 인근의 미동마을. 마을 연못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연못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배우래요? 할아버지는 40년 전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놀라고 진짜 나도 놀랐구만. 그 연물이구만 뭐 내물고로 나오는데 뭐. 허연물이 광산에서요? 네, 강산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 전엔 그럼 여기 저수지에 좀 뭐가 좀 있었나요? 뭐 저수지 맞기 전에는 있었지. 미동마을 연못이 있는 산 중턱. 광미 더미 아래 아직 폐쇄되지 않은 폐광산 입구가 보인다. 녹색을 띤 침전물. 폐광엔 물이 가득 고여 있다. 계곡을 따라 내려오자 돌틈 사이로 마을 할아버지의 기억처럼 하얀 물이 보인다. 계곡은 온통 녹색빛이다. 오염에 강한 이끼조차도 녹아버렸다. 중금속은 폐광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산의 한국철강터는 지난 2003년 대형 건설회사에 매각됐다. 이후 아파트 건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양 중금속 오염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에선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이 약 70만 톤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지금 여기가 이제 아주 여러 가지의 중금속이 중복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금속에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염된 땅을 정화시킨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현재 수백억 원이 들 토양 정화 방법을 놓고 환경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마을 주민들은 땅이 몇 년째 방치되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다. 빨리 집중해야 돼. 빨리 집중. 겨울 내가 바라보러 벌써 뭐 뭔지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래 이제 놔두면 문제가 나사고 하니까 우리도 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바람이 바닷가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면 전다 우리 입을 다 들어오잖아요. 거기 이래 놔두면 안 된다고 그 말이지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는 토양 침출수다. 중금속이 녹아내린 물은 인근 바다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접근이 통제되면서 빈터와 웅덩이엔 새들이 찾아든다. 과연 새들은 이곳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장암리 갯벌은 장항 지역의 공장들과 군산 공업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인근 바다에선 심심치 않게 거품이 떠올랐다.
거품이 생겨나면 숭어가 죽어올랐다. 그리고 죽은 숭어는 갈매기를 불러 모은다. 갈매기는 죽은 숭어의 눈과 아가미 그리고 내장만을 먹는다. 이날 인근의 갈매기들이 모두 모인 듯했다. 갈매기들은 거품 속에서 죽은 장어를 건져 올리기도 하고 망둥어를 끌어내기도 했다. 갈매기가 떠난 자리. 남겨진 숭어는 개와 말뚝망둥어의 차지다. 말뚝망둥어가 찾는 건 숭어 몸속의 파리 구더기. 갯벌의 먹이 사슬은 이렇게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날 밤 제작진은 비틀거리는 갈매기를 발견했다. 녀석은 탈랑개 사냥도 서툴렀다. 그리곤 밤새 고통스러운 듯 비틀거렸다. 이틀 후 녀석은 죽어가는 채로 발견됐다. 갈매기의 고통스러운 죽음. 중금속처럼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은 먹이 사슬을 거치면서 갈매기에 이르면 최대 1000배까지 농축된다. 다시 찾은 장암리. 서천 군청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텃밭의 농산물 중금속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고구마는 납이 0.102로 적합. 박순수 0.06pp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도 그게 집었지. 대파는 조사한 10곳 가운데 4곳에서 납이 기준치 0.1을 초과, 전량 소각됐다.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는 못 먹지. 그런 소리, 나쁜 소리 들으면. 누가 이게 오염된 저 식물을 먹겠어? 먹기만 하지. 그럼 이제 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서 먹어야지. 사서. 텃밭과 논에서 난 농작물을 오랫동안 먹어온 마을 사람들. 이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는 어떤 수준일까? 제작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을분 10명을 대상으로 체혈을 했다. 아, 나를 많은 걸 하라고 그래야지 그냥. 누가 아까 나하고 저기 아저씨하고. 카드뮴과 수은, 납은 혈중 중금속 농도를, 비소는 소변 내 농도를 검사해 보기로 했다. 분석한 혈중 중금속 수치를 2006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국민 2,000명의 평균 혈중 중금속 수치와 비교해봤다. 분석 결과 혈중 납은 2006년 국민 평균의 2.5배,
카드뮴 역시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수은 역시 1.5배. 비교 기준은 없지만 구리와 요중 비소 역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반적인 그 비취급자에서 보일 수 있는 농도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확률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뮴 같은 경우는 100명에 1명이 약간 못되게 나오는데 10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는 10명 조사했는데 1명이 나왔고 수은도 이제 그 100명 하면은 3명 정도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명 했는데 1명이 높게 나왔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중 농도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이 정도도 조금씩 높죠.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조금씩 또 이제 높죠. 물론 이분들은 이런 수치가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뭐 카드뮴 중독이다 또는 수은 중독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나라 평균치보다 많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꼭 역학조사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조남심 씨는 40년 전 굴을 따서 생활하던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굴 따러 어렸을 때 어머니들 따라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쪽 분위로는 오염이 안 돼서 굴이 하얗고, 근데 이쪽으로는 독극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따다 먹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요만씩 한 거는 막 연걸어 가지고 가을에 가면 막 하다가 칼 넣을 자리가 없어. 막 다닥다닥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까보면 욕심난 게 이제 따봐요. 그러면 그 가상이 새파랗게 있고 속도 파르스름하게 물들어 있고 이게 먹어보면은 쏘아 목이. 그게 뱉어버리고.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굴을 먹었지. 좀 먹을만 했었나? 아이고, 굴 좋았었어 그때. 서글서글해요. 근데 굴이 좋았었어. 근데 지금 썩어서 누가 뭐 이제 가더라니요 굴 따러. 여기 굴을 따러 가신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라면 박스 갖고. 80년대 초 주민들이 굴을 따기 위해선 해안 군부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당시 재련소 뒤편 해안가에서 딴 굴은 주민들에게 큰 수입을 안겨주었다. 하더라도 괜찮았다는 거네요, 이쪽이. 장암리의 녹색 굴에 대한 논문은 이미 1972년에 있었다. 당시 논문은 녹색 굴의 오염 원인으로 장항 재련소의 폐수와 해안의 재련 슬러그에서 녹아나오는 구리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1970년대 초 이미 굴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었다. 현재 해안가의 굴은 어떤 모습일까? 굴은 주민들의 증언대로 해안가 돌틈에 빼곡하게 붙어있다. 어우 많이 죽었네. 그러나 빈 껍질이 많이 보였다. 얕은 수심에 있는 굴은 대부분 껍질을 연치해 죽어있다. 바닷물이 더 빠지길 기다려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굴을 땄다. 봐야 이게 굴이야 이게? 보여요? 예. 굴은 선명한 푸른색이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다. 불길이 닿은 곳의 굴 껍질은 짙은 주황색. 더 위로 올라가자 물은 거대한 돌틈 사이에서 지하수처럼 솟고 있었다. 제작진은 분석을 위해 몇 개의 위치에서 굴을 채취했다. 파란색 굴과 기형 망둥어의 체내 중금속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 분석 결과 굴은 구리에서 이상 수치를, 그리고 망둥어는 납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수치를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엔 구리의 기준치가 없는 상태. 캐나다의 기준에 비춰도 약 4배가 넘는 수치다. 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비춰보면 굴은 지난 80년대 초 이후 오히려 더 오염이 심해진 셈이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기형 망둥어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현재 장항 재련소는 과거의 용광로가 꺼진 상태. 1989년 용광로를 멈추고 현재는 묽은 황산 용액으로 구리를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연산 6만 톤의 순도 높은 구리를 생산하고 있다. 공장에선 더 이상 바다를 오염시킬 재련 슬러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슬러그가 이제 용탕 상태로 나오면 그걸 수세 슬러그를 만들어서 물로 분쇄를 해서 파우더 상태, 가루로 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시멘트 회사나 이런 데로 납품하고 있을 때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공장 터 밖 해안가엔 예전에 버려진 재련 슬러그가 갯벌 위 7, 8m의 높이로 쌓여 있다. 그리고 곳곳에 용암처럼 흘러내린 자국이 보인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45년 8월 해방 후의 재련소 모습이다. 당시 사진과 2007년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폭으로 해안선이 변화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조각이 이미 끝난 논에선 검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었다. 같은 물을 쓰는 위아래 논의 검사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왜 소지가 더 있는 거야 자꾸. 네. 일단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 외에는 뭐 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장암리 주민들은 직접 표를 쓰고 해 제작진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주민들은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벼이삭을 훑어냈다. 준비한 3개의 쌀 시료 중에는 지난해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소각됐던 421번지도 포함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석 항목은 납과 카드뮴. 그런데 올해 유통적합 판정을 받은 421번지의 조사 보고서엔 납 항목이 빠져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421번지 작년에 했던 거. 예, 올해도 이제 통보하셨던데, 예, 여기도 보니까 납이 없네요. 납이 검출 안 됐으니까 그럴 겁니다. 최소 검출 한계나 검출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네. 그거 이하인 경우에는 네. 그 표기를 안 합니다. 누가 며칠 때 표기를 안 하게 되나요? 그건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제작진이 목포대에 의뢰한 중금속 분석 결과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결과와 전혀 달랐다. 카드뮴은 모두 기준치보다 낮았다. 그러나 납 항목이 기록되지 않은 421번지 쌀에서 기준치의 3배를 넘는 납이 검출됐다. 이는 절대 식용으로 유통돼선 안 되는 수치다. 저희들이 분석한 3개의 그 쌀 시료 중에서 2개는 각각 1.5배, 3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납 같은 경우에는 다량 섭취로 인해서 나타나는 급성 중독은 드물고 대부분 장기간 복용에 따른 그런 만성 중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오염된 그 쌀을 장기간 우리가 섭취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만성 중독의 그 독성을 우리가 우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흙은 어떤 상태일까? 깊이 30cm로 판 흙에선 진한 회색빛 흙과 산화철 같은 붉은 물질이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97년 이미 장암리의 논 토양을 정밀 조사했다. 당시 조사 항목은 비소. 당시 대부분의 논에서 토양 대책 기준을 크게는 5배 이상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장암리를 토양 보존 대책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천군청은 농산물 오염에 대한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다. 의도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토양만 가지고 해야지 농작물까지 가지고 얘기하는 자체는 싫다는 거죠. 실제 우리는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그만은 개토도 하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루어진 상이잖아요. 예? 우리가 사업을 99년도서부터 객토하고 또 점사해서 또 잘못된 부분 또 하고 또 하고 3년이나 5년 되면은 객토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주기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더. 그러나 마을 일부의 텃밭은 지난 10년간 개토한 적이 없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그럼 군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뭐 군이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일반인보다는. 그럼 자기네들이 그럼 정부에 속해서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농산물 채취해가야지. 토양이 오염됐다 그러면은. 올해 새로 수확한 고구마를 삶았다. 몇십 년간 먹고 살았는데 뭐. 걱정되기는 되죠. 그냥 먹어요. 할 수 없이 지어서나 먹는 거에 오염됐다고 해도 뭐 어떻게 연태 먹고 살았는데 그럼 아이고 진짜 참말로 허수해갖고 어디로 후딱 이사도 못 가고. 2007년 가을 장암리의 겨울맞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콩을 따고 망둥어를 집안 가득 말린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일상도 재련소의 추억도 올해가 마지막 일런지 모른다.